어반 피크닉 플레이스 토크쇼 삶의 기술 시리즈 집 나간 자부심 찾아드립니다. 우리 코렉트님과 구기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우리 구기욱 대표님께서 제안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요. 구기욱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자부심 공부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지금 연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어떤 일어나 연습을 주세요. 하셨는지 한번 봐주세요.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일어나 됩니다. 주세요. 자, 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볼을.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힐링 포인트는 사실 표정이죠.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표정, to 표정. do 그 반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네, 와, 박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잘 추신 거 맞죠? 네. 네, 제일 표정 나중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대표님이 춤 추시려고? 아, 네. 그 예행 연습도 했어요. 네. 지난주에 제주도에 일정이 있어서 마치고 올라오는데 다음 날 제가 6시 반에 강의가 있었거든요. 새벽 6시 반에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에 공표를 해놓고 이제 밤에 그날 이제 제주에서 온 날 밤에 계속 연습을 했죠. 그리고 엄청 나셨습니다. 네. 둘째 딸이 이 녹화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 거의 1000뷰 네. 정도 올라왔어요. 아, 직접 어쩐지 막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찍어주시는 네네네네네네. 분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네네, 둘째 그랬어요. 따님이셨군요. 네. 이 춤을 이제 떠올린 거는 우리가 사실 그 우리 민족이 그 춤을 되게 좋아했다. 그러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춤추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멀어졌고 우리는 왜 춤을 추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자부심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았고 저 지코의 춤을 보면서 저 힙합 가수들이 또 이게 스웨그 이런 게 되게 한번 해봐. 스웨그. 스웨 네. 하여튼 그런 자부심 있는 모습을 이제 몸짓으로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자부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춤을 예. 추는 거를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부드러워지신 것 같죠, 목사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기욱 대표님께서 자부심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자부심을 논하는 것은 뭐 어떤 학자들은 30년간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한데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조금 자부심이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우선은 감정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니까 제가 그 쪽지를 좀 나눠 드렸거든요. 네, 쪽지에다가
네. 감정이 뭐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기본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감정의 그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감정, 내가 알고 있는 감정, 또 나한테 가끔씩 등장하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몇 개 쓰셔도 됩니다. 몇 개.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 몇 개 써보셔도 됩니다. 네. 네. 옆에 사람 컨닝하는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몇 개 쓰셨으면 그걸 이제 꾸기세요. 이렇게 공처럼 꾸기시고요. 꾸기시고 이건 이제 재미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꾸기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지금 반이 두 반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죠? 네, A반, B반. 그래서 A반이 B반으로 던져주시고 B반은 A반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한테 가도록 잘 이렇게 목표를 두고 던지시면 와우. 됩니다. 네,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던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우. 감독님이 네. 맞으시네요. 네, 네, 감독님을 좋아하는 걸로 다 여기로 몰렸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셔서 하나씩 가져가 보세요. 하나씩만, 네, 네, 하나씩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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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네, 하나씩 가져가 보시죠. 네, 한번 펼쳐 보십시오. 네, 펼쳐 보십시오. 네. 어떤 감정들이 써 있었는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번씩. 네, 마이크로 쭉. 네, 네, 마이크를 제가 대주셔도 좋을 것 가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안 되면 네. 말 안 하겠다 표정이었어요. 어떤 게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까 감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얼굴하고 기분이 적혀 있어요. 얼굴 기분.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기쁨, 슬픔, 분노, 애처로움. 네, 네, 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욱하는 성질. 욱하는, 네, 네, 욱하는, 네, 좋습니다. 한계 기쁨, 네, 기쁨, 네, 행복, 행복, 벅참, 벅참, 감사, 감사, 슬픔, 슬픔, 분노, 분노, 짜증. 짜증, 네, 네, 좋습니다. 기쁨, 슬픔, 놀람, 화남, 우울. 네. 기쁨, 슬픔, 즐거움, 우울함, 행복감. 네, 네, 좋습니다. 분노. 분노, 네, 네, 네. 화남, 화남, 네. 슬픔. 슬픔, 네. 평온. 평온,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주변에 늘 있고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인 것 같다. 이런 짐작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감정이 여러 층위가 있대요. 그래서 1차 감정, 2차 감정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기본 감정, 복합 감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구분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 감정인데 이건 자기 개인에게 뭔가 동물적으로 다가오는 1차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부심은 1차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을 좀 지어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부심은 관계, 사회에서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자부심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거나 또는 주눅이 들거나 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자부심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려면 우선은 이런 감정을 조금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고요. 어떤 감정이냐면 분노, 이게 기본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노, 그 다음에 혐오, 미워하는 거. 요즘 혐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다양성 이슈에서도 혐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두려움, 이것도 개인적인 감정이고요. 기쁨,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랍니다. 이게 기본 감정이다. 그래서 분노, 혐오,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 네, 그런데 재미난 거는 긍정적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쁨 하나예요.
나머지 분노, 혐오, 두려움, 슬픔, 놀람 이 5가지는 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 있는가. 벌써 개수가 5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간이 이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다면 이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의 순간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 감정 중에 긍정적인 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가 나의 삶을 독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 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부심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라는 것들이 학자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퀘스천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그것을 이제 그 비법을 가져가 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아까 또 테이블에 요 종이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코렉트가 이제 아까 그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았다 그 얘기 아까 했던 거예요? 네, 여기서? 대표님 했죠? 입으로 네. 직접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수학 성적을 한 50점 정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50점? 응. 이면 네. 꽤 너무 높은데? 잘하네. 그렇구나. 네. 자, 수학 성적을 50점을 받은 사건이 생겨났어요. 나에게 수학 성적이 50점인 상황이 생겨났다. 근데 그때 그때 감정이 어땠어? 두려움,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지? 혼날까봐, 혼날까봐. 누구한테? 엄마. 엄마, 아빠는 아니지? 오, 다행이다. 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고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엄마한테 계속 혼나게 되면 자부심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축구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내가 넣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페널티킥을 차요. 찼는데 골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골이 안 들어갔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또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자부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쫓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50점을 받았다. 이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있으세요? 나 자기도 모르게. 네. 이런 사건을 자신의 사건을 하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실제로 있음직한 사건, 네. 별로 안 좋은 사건, 네. 남한테 들키기 싫은 사건,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을 옆에 한번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생각이 안 나면 여기 3개 중에 가장 자기에게 가까운 또는 과거에 경험해봤던 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3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네. 1번을 굉장히 많이 고르시는 것 같네요.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지를 본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죠.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어떠세요? 아니시죠? 대부분 아니시죠? 네. 죽고 사는 문제라면 이제 무슨 감정이 생겨나냐면 두려움이나 놀라움이나 분노나 이런 게 생기겠죠. 누군가 강도가 나에게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위협한다. 그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때는 어떤 두려움, 분노, 너가 왜 나한테 그래? 그러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이런 기본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시험에서 50점을 받은 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감정으로 가지 않는다.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겁니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느냐입니다. 내가 수학 50점 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느냐. 여기서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 나는
모든 과목에서 점수를 90점 이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했다면 그건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음악가야라고 생각했으면 수학 성적이 50점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느냐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으면 기본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감정으로 넘어가는데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는 정말 수학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뭐 전교 1등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반에서 1등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나는 10등 이내로 졸업 성적을 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정체성이 잡혀 있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밑으로 yes로 내려가겠죠. 그죠? yes로 내려가겠죠. 자,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지금 정도까지 잘 따라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앞 뒷사람 또는 옆사람하고 한번 저는 이거 썼는데요, yes로 이렇게 왔어요 하고 잠깐 옆에 사람하고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맞춰보시죠. 자, 이 사건이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가에서 yes가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yes가 아니신 분은 사건을 다른 걸로 한번 바꾸어서 해보세요. yes가 아니신 분은 사건을 다른 걸로. 오늘은 이제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yes가 안 나오면 자부심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촬영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했어요. 그랬는데 고객이 이게 뭐라고 만든 겁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겠죠. 그죠? 그때 이제 이게 자부심이냐, 허세냐, 수치심이냐, 죄책감이냐 이런 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yes로 왔어요. yes로 왔으면 내면의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내면의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죠. 그거에 대하여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50점을 받았다. 그럼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수학 성적이 100점이다. 이게 이제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내면의 나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옆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나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이 일치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50점을 받았어요. 근데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100점이에요. 일치하는가? 장기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어요. 50점이. 왜 그러냐면 성적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 거기에 도달하겠지. 나는 정상 궤도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yes. 아니면 큰일 났다.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100점인데 이거 50점밖에 안 되네. 일치하지 않는군 하면 no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찾아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부심과 이게 아닌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50점을 받았더라도 누구는 yes를 타고 가고 누구는 no를 타고 간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이제 이 지도를 생각하면서 나는 yes로 가고 있는가, no로 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yes와 no로 가고요. 하나는 yes와 no로 가고 그 다음에는 yes, no 상관없이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yes와 no로도 하나 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게 뭐냐면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50점을 받은 것이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는 뭐예요? 엄마가 나에게
홀로 공부방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50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시험 보기 전날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내가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50점으로 그래서 예스로 외부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상한 것만 냈다. 내가 아는 문제를 어쩜 이렇게 피해서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외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기본 감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분노가 생기겠죠. 엄마한테 분노하고 아빠한테 분노하고 또 선생님한테 분노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150점 받는 일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것인가?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것인가? 그거에서 yes, no로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것인가는 무슨 뜻이냐면 수학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나의 정체성이 있었죠. 나의 정체성에서 나의 정체성이 수학 성적만이 나의 정체성의 다는 아니에요. 근데 수학 성적이 나의 정체성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전반적인 거고요. 지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번에는 그렇게 맞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때는 안 그랬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이것이 지속적이냐 아니냐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것일 때는 맨날 잘못하는 거잖아요. 맨날 나는 그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고 이번 일만 잘못했다. 이번 수학 시험만 잘못 본 거야라고 생각되면 이제 노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쪽에서 이렇게 왔던 거 처음에 예스 노에서 왔던 거에서는 자부심으로 예스가 자부심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노가 또 자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더니 최종 4개 중에 어디로 왔는가에다가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4개 중에 어디로 왔는가에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표시를 일단 하시고 다시 옆에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만나서 한번 조금 사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큰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저는 이래저래 생각해서 여기로 왔네요 하고 설명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나눠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이제 허세는 뭐냐면 여기는 허세와 자부심이 같은 또 형제잖아요. 그다음에 죄책감과 자부심도 여기는 이제 부모지간, 부자지간이고 이쪽은 뭐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허세가 뭐냐면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잘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잘하고 싶고 나는 잘해야 되는 사람인데 잘 되지 않을 때 이걸 내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이 불일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잘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허세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그 허세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영화가 이걸 가장 잘 영화가 아니라 원래 연극이었죠.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거기에 세일즈맨이 끝까지 허세 나는 여전히 훌륭한 세일즈맨이야 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식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계속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해고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훌륭한 세일즈맨이야 라는 그 생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허세고 달리 보면 나르시시즘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애가 너무 커서 이제 그렇게 약간 분열적 삶인 거죠. 실상과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분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근원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거고요. 근데 허세의
아주 중요한 근본 원인이 뭐냐? 보통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걸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는 그 위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기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허세의 삶을 좀 산다 하더라도 그걸 2세한테 넘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2세한테 안 넘겨주는 방식이 뭐냐? 과도한 기대하지 않는 것. 과도한 기대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강민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 세 곡 만에 차트에 올라가서 야 너 왜 그런 거 못하냐? 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서는 무슨 가수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이제 부모가 하면 이 친구는 한편으로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그 모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서 분열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허세를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부심과 백지장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자부심은 뭐냐면 자부심은 아까 봤을 때 뭘 느끼는 거냐면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한번 히트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히트가 되지 않은 노래를 이걸 트랙에서 벗어났다고 보느냐, 내 인생이 이탈됐다고 보느냐, 아니면 아직 잘 가고 있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잘못된 것 뿐이라고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가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조그만 표에 보면 4개를 잘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 수치심은 내가 못난 놈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난 놈이다. 네. 그러니까 나를 인간으로서 못난 놈이다라고 느끼는 것을 수치심. 우리말하고는 조금 다른데 영어에서 shame인데 우리말 뉘앙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 표 자체가 이제 그 미국 논문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수치심이라는 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그냥 못났어.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같은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죄책감은 내가 못난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 잘못됐을 뿐이에요. 내가 골을 한 골 페널티킥을 못 넣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훌륭한 미래의 축구 선수다. 근데 이번은 내가 긴장돼서 못 넣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허세는 나는 항상 잘한다예요. 나는 항상 잘한다. 근데 인간이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수도 하겠죠. 또는 잘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잘한 것으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세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째가 자부심. 나는 늘 열심히 한다.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을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성공도 실패도 같이 존재한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자부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려도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또는 뭔가 실패를 했어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다. 그 일이 하나 덜 됐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부심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자부심에 대한 저의 설명이고요. 이건 이제 돌아가셔서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을 대입시켜서 한번 쭉 다시 따라가 보면 아 나는 여기서 자부심으로 못 가네. 아 여기서 허세로 가네. 이건 내가 수치심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